네, 이번 사건은 호주 이야기로 시작해 볼 건데요. 호주도 전쟁을 되게 많이 겪은 나라예요. 동물이랑 많이 했어요. 1932년에 에뮤라고 타조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군단 규모로 호주를 침공합니다. 한 2만 마리가 됐대요. 이 대책본부를 맡은 사람이 국방장관이거든. 호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지. 왜 전쟁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기관총 들고 가서 보이는 대로 그냥 학살에 들어갔는데 에뮤 군대가 생각보다 너무 강한 거야 이게. 일단 숫자도 존나 많지만 얘네들이 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일단 하나하나가 너무 민첩해. 게릴라 작전으로 호주군에 응수하면서 아주 그냥 혼을 쏙 빼놓는다고. 결국 전쟁 시작 7일 만에 호주군은 에뮤 군대에 정식으로 항복하면서 패배로 끝납니다. 그럼 전쟁에서 진 호주는 어떻게 됐냐? 아무 일도 없었어. 이게 에뮤예요. 호주 군대가 얘네한테 졌다고. 그럼 어느 정도 피해길래 호주군이 동물과 전쟁을 벌인 거냐? 에뮤가요, 원래는 호주에 사는 토착새래요. 근데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호주에 퇴역 군인이 늘어난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동안 배운 기술이래 봐야 군사 지식이 전부인데 전쟁이 이제 끝났잖아. 일자리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없어 일자리가. 전쟁 끝나고 무슨 일을 해. 그래가지고 거의 다 농부가 됩니다. 농부가 늘어난 만큼 어때? 농지도 많아져야겠지? 숲을 개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토착 야생동물의 구역을 꽤 밀어버렸어요. 하필 에뮤 서식지를 건드린 거죠. 에뮤들이 숲으로 계속 밀려나면서 서식지 좁아져, 먹을 거 부족해, 인간 마을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수확량이 떨어지고 가뭄이라도 겹치는 해는 거의 기근이 왔대. 이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인데 얘네가 인간에게 공격적이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태미나가 좋다고. 타조처럼 날진 못해. 근데 등치가 헤비급이면서 달리기가 엄청 빨라. 힘도 세요. 아무리 울타리 쳐놔도 그냥 뚫고 들어와. 식성도 뭐 거의 푸드파이터입니다. 한 마리가 농장 하나를 파괴할 수 있대요. 뭐냐 호박 2억에 찝어먹고 가는 게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날개 달린 멧돼지로 봐야 되는데 멧돼지가 2만 마리 마을에 내려왔다고 생각해봐. 이러면 전쟁해야지 어떡하냐. 이해가 되죠? 정력에 좋다고 소문내버리면 그만인데 사람들이 알아서 잡아요 그러면. 근데 애들이 크잖아. 위험하니까 아예 군대가 상대했던 거야. 근데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호주군이 뭐 전쟁했다지만 한 개 분대만 파견을 보냅니다. 분대면은 10명쯤 돼요. 한 생활관 사람들인 거야. 얘네가 60 트럭 타고 그냥 왔던 거야 이게. 아무리 기관총 들면 뭐해. 10명이 2만 마리 상대하는 게 무슨 전쟁이냐. 에뮤 달리기가 또 시속 60km까지 나온대요. 우사인 볼트가 전성기 때 시속이 45쯤 나왔습니다. 1.5배나 빠른 애들인데 이거 뭐 조준이 되겠어? 탄약도 한 10,000발 챙겨갔는데 다 썼어. 다 쏴버렸어 10,000발을. 그리고 12마리 잡았대요. 항복한 거지 뭐 어떻게. 에뮤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냐. 말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오늘 사건이랑 주제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 약간 갑자기 불안해졌는데 나는 그냥 이번 사건 보다 보니까 에뮤 얘기가 생각났어요. 일단 들어보셈. 자, 호주는 그동안 에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야생동물들과 전쟁을 해왔는데 다 졌습니다. 세계전쟁은 다 이긴 주제에 동물한테만 약하다고. 호주가 군사력이 약한 나라도 아니에요. 20위권 안에 매년 들고 있거든요. 그럼 왜 야생동물 하나 처리를 못하는 거냐? 당연히 제대로 탱크 끌고 수류탄 까고 하면 이기겠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애초에 생태계 파괴하면서 에뮤를 자극한 건 인간이었고 이거 몰아내자고 진짜 전시 상황도 아니면서 세금 써가며 군이 민간인 지역을 장악할 수는 없는 거잖아. 명분이 약하니까 억지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는 거죠. 전쟁이라는 건 일단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의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 목숨 걸고 세금 걷어서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데 그만큼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전범되는 거야. 우리가 정당방위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범죄 사건에서는 명분이 동기겠죠. 무슨 일이 났어? 왜 이런 짓을 했냐? 왜 그래야만 했냐는 동기를 파악하면 증거가 부족해도 용의자를 추려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범행 동기에 관련된 사건을 알아보려고 이 타조 얘기를 했습니다. 에뮤를. 강한 동기가 발견될수록 범인을 찾아내기가 좋아요.
반대로 동기를 알 수 없으면 수사는 어려워지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 동기를 알아냈는데 이게 진짜 동기야? 겨우 이걸로? 이게 맞아? 싶은 사건들이 있어요.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그런데 해결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조댓구 해주셈. 자, 1994년 9월 2일 오후 7시쯤 한 여자가 실종 신고를 합니다. 자기 동생이 친구 만나러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동생이 이 사람이에요. 아라시 마유미라고 1967년생, 실종 당시 27, 평범하게 티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고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갑니다. 가방 안에는 뭐 담배, 지갑, 현금카드, 집 열쇠 뭐 이렇게만 챙겨서 갔대요. 차림이 평범하잖아. 그런 거 봐서는 진짜 친구 정도 되는 사람 만나러 간 건 맞는 것 같아. 가족을 좀 알아보자면은 아버지, 어머니 있고 언니 있습니다. 그리고 마유미가 1년 6개월 된 딸을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5식구인데 부모는 일하러 나가니까 이 언니만 마유미의 외출을 알고 있던 것 같아. 특이한 거는 마유미의 체격이 꽤 작은 편이라는 겁니다. 키가 157에 몸무게가 39, A형이라는데 일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작은 편이에요. 마유미가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이랑 독립해 살고 있었는데 딸 낳고 산후조리 회복하느라 친정에 와 있던 거래. 실종될 만한 일도 평소에 없었고요. 인간관계 괜찮았고 가족이랑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야. 대신 경찰이 이 가족을 만나보면서 아버지에게 수상한 말을 들어요. 다른 가족은 눈치 못 챘는데 아버지만 마유미가 이날 아침에 괜히 초조해 보였다는 거지. 딸 낳은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자발적 잠적보다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이날 만나기로 했다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 마유미의 언니가 이 친구에게 전화해 봤어요. 이 언니. 그랬더니 친구가 모른대. 애초에 만날 약속을 잡은 적이 없다는 거야. 이 친구가 거짓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면은 더 기대할 수 있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지. 이때 다시 이 언니가 중요한 말을 경찰에게 해주는데 마유미 실종 당일 밤 어떤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었대요. 그게 처음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대. 근데 같은 사람에게 이 전화가 그날 여러 번 왔고 그때는 신경 안 썼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용도 이상했다는 거지. 전화는 다 언니가 받았어. 일단 이 남자는 지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A라고만 할게요. A가 1994년 9월 2일 낮에 자기가 마유미랑 만났고 만약 마유미가 죽었다면 그 벌로 자기는 감옥에 가야 할 거라는 거지. 지가 마유미를 죽였다고 분명하게 말한 건 아니에요. 이게 마유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 아는 사람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상한 건 나는 언니거든. A가 한 말은 자세히 들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수상한 겁니다. 근데 이미 동생이 사라진 시점에서 온 전화인데도 장난 전화라고 생각해놓고 경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해보니까 수상하네요. 이러는 게 대체 뭐냐는 거지. 좀 맹한 스타일인가? 언니가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마유미가 적은 쪽지도 찾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옷장에 있었대. 마유미가 뭘 써서 언니 옷장에 넣어놨다는 건데 내용이 뭐냐? 남편이 있으면서도 마유미가 자기는 A랑 불륜을 저질렀는데 배신까지 당했대. A한테. 그래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거야. 이러면 이제 경찰은 A라는 그 남자를 찾아야 하는데 마유미 사라졌어. 가족은 A의 존재를 쪽지 발견하면서 알게 된 거잖아. 모른다고 누군지 찾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언니가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설 탐정은 합법화되긴 했는데 이 사설 탐정의 증거가 아직 재판에서 막 받아들여지고 주요하게 쓰이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일본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조금 더 빨리 대중화돼 있기는 하다 그래. 언니는 마유미가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한 게 사실은 A라는 불륜남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탐정에게 이 남자 좀 찾아달라 했는데 한 반년 만에 찾습니다. 1995년 3월 9일 한밤중에 A가 주스 한 2개 사들고 산속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지. 실종 6개월이면 사실상 마유미는 죽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 그럼 A는 이 사건의 유력한 살인 용의자가 되는 거죠. 이런 새끼가 근데 야밤에 산을 간다고
마유미의 시신을 묻은 장소가 아닐까 싶어서 경찰이 이 산을 다 뒤져요. 아무것도 안 나와. A도 누군지 몰라. 신원 추적하고 싶어도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씨발. 이렇게 18년 지납니다. 그러다가 아사히 TV에서 슈퍼 J 채널 추적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진실의 행방 이런 프로인데 미제 사건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일본 사건 보면은 아침 시간 찍혀 있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뭐 아침에 방송하는 건지 그것이 너 알고 싶다노 뭐 이런 걸 아침에 방송하나 봐. 여기서 아버지 마유미 아버지를 만나본 거죠. 밑에 자막 보면은 알 수 없는 메모라고 써 있잖아요. 언니가 했던 거랑 똑같은 말 했나 봐요. 별로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폭발합니다. 왜냐? 아빠 머리 뒤에 무슨 쪽지가 있잖아. 이거 뭐냐는 거지. 이거 뭐임? 이렇게 된 거야. 방송에서도 아버지는 이 쪽지 얘기를 따로 안 했어요. 중요하게 생각 안 했나 봐. 근데 보면은 이 사건을 다시 봐야 할 정도의 내용인 겁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냐? 요코를 믿지 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요코가 누구야? 놀라지 마라. 마유미 언니 이름이 요코야. 18년 전 경찰과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요코예요. 마유미 친구 만나러 나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었고 실종 신고를 그래서 한 것도 언니야. 만나기로 했다는 친구에게 연락해봤다는 사람도 요코야. 마유미가 유서처럼 남긴 A랑 바람나서 가족에게 미안하다 그 메모가 언니 옷장에서 나왔어. 이상한 남자가 전화를 여러 번 걸었다는데 이걸 받은 사람도 다 요코야. 탐정사서 A 찾으라고 한 사람도 요코야. 요코가 적극적으로 경찰에 협조하면서 아는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지만 시각을 다르게 하면요. 요코를 통하지 않고는 그날의 모든 정황, 상황, 증거까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거야. 요코 없이는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됐던 상황이었다고. 그 전에 사건이 알려지지도 못했겠죠. 그러면은 이 쪽지 누가 써서 붙인 거냐? 아직 가족 피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려진 건 아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아닐까 싶어. 생방송 본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이 장면 나올 때 아버지 뒤로 엄마가 쓱 와서 이걸 붙이고 갔다는 거야. 이런 글이 인터넷에 뭐 올라오긴 했는데 인터넷 글은 뭐 주작 가능성도 너무 많고 이 방송은 녹화본도 공개가 되지 않아서 엄마가 진짜 붙이고 갔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믿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관없죠. 씨발 요코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이것도 그럴 수가 없다. 이 방송 2년 뒤에 요코도 사라졌거든. 잠적한 걸로 보인다는데 자기가 이 사건과 관계 있다는 걸 이러면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됨 이게? 근데 또 이상한 건 얘네 부모가 요코에 대한 얘기를 또 정작 안 해요. 그냥 이 쪽지가 다야. 그 뒤로 아무 입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추측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요코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던지 부모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은연중에라도 이런 진실을 알리기 위해 행동을 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데 인터넷에서 말만 많은 사건인 거죠. 예전에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범인 추리한다면서 어떤 새끼가 막 무슨 버니어 캘리퍼스 얘기 존나 떠든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 반응 어땠어? 이거 다 진짜 같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결과가 어때요? 그 글이 막 유명해지면서 취재 시작되니까 이 새끼 글 지우고 튀었잖아. 그런 식으로 이 사건도 음모론이 많이 나왔는데 사건이 너무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신빙성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 알려진 게 없고 답답하니까 이런 거라도 좀 알아보면서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진짜 마유미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빠 인터뷰에 쪽지가 등장하고 요코가 사라지면서 요코라는 사람은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유미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쪽지도 사실 요코가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건데 이러면은. 하지만 그걸 떠나서도 마유미는 진짜 불륜을 저지른 게 사실 같다는 거죠. A라는 남자가 누군지 파악은 안 됩니다. 하지만 마유미랑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언니 말고도 알린 사람이 한 명 더 있대요. 마유미가 A에게 돈을 많이 썼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 말로는. 제비새끼 만났었나 봐. 그러면 둘이 마유미랑 A는 금전적으로 엮여 있는 거잖아. 이러면 A에게 범행 동기가 생기겠지. 돈을 빌려 썼어 많이. 그리고 갚을 때가 되니까 그게 싫어서 죽인 거야.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범인이 언니인 요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격 이상하고 거짓말을 많이 한대. 주변에는 요코를 뚱뚱한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진짜 아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요코를 자기가 만나본 인간 중 가장 최악의 쓰레기라고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걔랑 고양이 학대를 많이 했고 마유미도 피해자였고 동생에게 불만이 되게 많았대. 도벽도 있대요. 예전에 물건 훔치다가 걸려서 부모에게 혼났는데 그때도 마유미 때문이라고 막 개같이 화를 냈다는 거야. 자기 혼자 저지른 일이고 마유미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무조건 동생 탓을 했대. 이 정도면 뭐 정병 아니냐? 크면서 성격이 더 이상해졌고 마유미를 괴롭히는 정도도 심해졌어. 그러니까 살인까지는 아직 증거가 없지만 요코는 마유미를 오랫동안 괴롭혀 왔고 이걸 더 버티지 못해서 마유미가 집을 나간 게 아니냐, 가출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코가 죽였든 요코 때문에 마유미가 가출했던 이유는 요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동생을 괴롭혀 생긴 일이라는 게 밝혀질까봐 괜히 지발저려서 마유미가 남겼다는 메모, 불륜남 A 뭐 이런 걸 조작해서 만들어내가지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고 경찰도 여기에 속아서 놀아난 게 아니냐는 것이. 이러면 아빠 인터뷰에 나온 요코를 믿지 말라는 쪽지에는 꽤 신빙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출은 아닌 것 같은 게 성인이잖아요. 신고해서 소재 파악이 돼도 자기 의사로 가족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애도 2살이야 이제. 엄마가 어디 혼자 가출을 하냐? 생활 반응이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럼 마유미는 죽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그럼 요코도 사라진 이상 살인 쪽으로 봐야겠지. 세 번째, A나 요코가 아니라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건데요. 사실 요코의 소문이 과장된 거라면 경찰에 신고하면서 요코가 밝힌 정황들은 사실이 된다는 건데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뭐 사설 탐정까지 사서 수사해봤다며. 그렇게 된 이상 마유미 사건에 대한 어떤 중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범인은 자기 존재를 더 감추기 위해 요코도 노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면 마유미랑 요코 둘 다 그동안의 이 사건과 상관없이 아예 또 다른 어떤 일로 누군가에게 살해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설입니다. 아직 진실이 뭔지 하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륜남이라는 새끼는 진짜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자, 그럼 여기서 네 번째로 나의 주관적인 뇌피셜 더해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유미랑 요코가 별개의 사건으로 각자 우연히 실종이 된 것 같아. 마유미는 주변에 티내지 않고 있었지만 산후조리 하러 친정에 와 있던 거잖아. 남편이랑 별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꽤 깁니다. 산후조리로 2년 가까이 떨어져 사는 거는 정상적이지가 않아. 산후조리 핑계로 떨어져 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감정이 식었거나 돈 문제 아니면 진짜로 바람이 났거나 이런 이유 없이는 오래 떨어져 사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 왜냐면은 이 사건에는 이상할 정도로 남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말도 못하는 2살짜리 애 얘기가 더 많이 나왔다니까. 남편은 지금 남남 같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강력 범죄가 생기면은 배우자부터 의심하는 게 정석이에요. 정배야 그게. 실제로도 남편은 조사를 받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별 관심 없나 봐. 방송이나 신문 뉴스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아내 신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의 사이였다면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닐 거잖아. 그럼 마유미는 부부관계나 어떤 처지 비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울증이 있고. 아니면 남편이 범인이라 A와의 불륜을 알고 홧김에 죽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아니면은 혹시나 좀 오반가 이거는? 아주 혹시나 부모가 범인이진 않을까 하는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어떤 이유로 딸들과 불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유미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2013년에 방송 인터뷰 했다가 요코가 좀 뭔가 진실을 알리려고 한다거나 그런 일 때문에 2년 만에 요코도 어떻게 한 거지. 너무 다 이게 망상소설 같지만요. 우리나라의 그 구미여아 사망 사건 봐요. 이해가 안 가잖아. 그 할머니 미친 짓 한 게. 이런 거 보면은 가족 사이에서도 희한한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가족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뇌피셜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은
NPS라고 일본의 행방불명자 수색지역 안전지원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는데 2020년에 여기 사이트에서 실종자로 그동안 등록돼 있던 아라시 마유미의 상태가 실종이라는 말이 빠졌고요. 협력해줘서 감사합니다로 수정이 돼 있답니다. 이거는 마유미가 집에 돌아왔거나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뜻 같거든요. 아니면 수색을 포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마유미 집안에서 입장을 안 내놔요. 아니 씨발 왜 말을 안 해? 지들 자식 얘긴데. 그래서 뭐 하나 확인할 수가 없어 아직도. 이대로 멈춘 사건이라 미제고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마유미와 요코가 전부 사라진 시점에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죠. 혹시나 있다면 불륜남 A 정도인데 이 새끼의 존재는 진짜 있는 건지도 몰라. 그냥 뭐 가상의 아바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제 사건 유명한 것 중에 빠지지 않는 사건이고요. 유튜브도 뭐 진작에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